듣고 계시는 분들 시작할게요. 그 논의 전개거든. 논의 전개인데 학교나 이런 다른 사교육에서 되게 토론식으로 논의 전개하면서 수렴하는 쪽을 해요. 그래서 확산하고 수렴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수렴할 때 대개의 경우는 교육 목표라든가 교사 생각으로 수렴을 하죠. 그래서 결국은 그 앞에 확산했거나 다양하게 의문을 갖거나 이런 것들이 다 좀 우스꽝스러운 형태가 돼요. 그러니까 저는 수렴하면 안 된다고 봐요. 적어도 연습이잖아. 우리가 논의 전개할 때는 끝이 없어야 되죠. 어느 형태로 결론이 나버리면 아이는 점점 더 그렇게 빠르게 결론 짓는 방향으로 사고를 바꾸죠. 이거는 수렴하는 게 아니라 끝없이 가야 돼요. 끝없이. 실제로 생각이 있는 애들은 좋아해요. 가끔 의문수 답수 갈 때 친구 보고 답쓰라 그러는데 한 명은 생각이 있는 애고 한 명이 생각이 없는 애라 그러면 둘이 붙이죠. 붙이면 이제 한 명이 의문 쓰면 옆에가 답쓰고 걔 답쓴 거 걔 의문엔 옆에가 답쓰 그러잖아. 한 서너 번 왔다 갔다 하면 생각하기 싫은 애들은 이거 언제까지 하이 붙이겠다 그러고 생각하기 좋은 애들은 계속 하고 싶어요. 정말 그 차이가 있어요. 그 끝없이 가요. 별로 매듭이 좀 안 질 정도로 계속 가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우리나라 교육이 특히 그렇기 때문에 생각이 좀 있는 애들 그 성향인지 어떤지 모르지 그런 애들은 정말 자기 얘기를 하고 싶어해요. 근데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모르니까 이런 형식이 아주 좋은 거예요. 친구랑 그냥 얘기하면 막 왔다 갔다 하고 정신이 없는데 이런 틀로 얘기하면 의문 갖고 답쓰고 그 다음에 또 의문 갖고 친구 의문 가지고 답쓰면서 이렇게 주고받고 하는 게 체계가 돼서 아주 좋아할 정도로 재밌어 하는데 시간 낼수록 한두 번 하면 이거 언제까지 해요? 끝나죠. 그래서 이거를 자꾸 끊는 거가 아니라 끝없이 가는 형태. 아이들한테도 늘 그렇다. 늘 매듭이 지지 않는 형태라는 느낌을 계속 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심지어는 의문수 답쓰고 의문 쓴 다음에 그러면 애들이 가끔 그래. 본인 보고 스스로 쓰라 그러면 의문수 답쓰고 또 의문 또 쓰면 또 답쓰야 그럴 때 가끔 끊어요. 아니 답 안 써도 돼 그래. 답 안 쓰면 약간 찝찝하거든요. 그렇죠? 인간이 그래. 그렇지? 의문이 있는데 답이 안 나오면 뭔가 불편해. 뭔가. 근데 그 뭔가 불편한 형태를 계속 두는 형태로 끝나는 거죠. 그게 자꾸 버릇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독후감에서 의문으로 끝나는 애가 가끔 있어요. 그건 아까 말한 자기 생각보다 더 드물어요. 그건 조금 연차가 좀 되면서 생각이 깊은 애들은 의문 쓰고서 답 모르겠다라든지 답 안 돼. 제법 의문답 한 서너 번 쓴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의문으로 나오고 이런 답을 못 쓰겠다는 애들이 간혹 있어요. 그게 상당히 높은 거죠. 그 의문을 갖고 답을 안 쓴 형태로 매듭을 짓고 다른 생각으로 넘어가는 건 상당히 힘든 거예요. 높은 단계에서. 근데 그런 일이 가끔 있을 정도로 그래서 의문으로 끝나서 그걸 매듭을 안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뇌는 원래 그렇잖아요. 뭔가 정리를 하고 싶어 하거든요. 정리를 하니까 의문은 정리가 답이거든요. 맞건 틀리건 답을 했으면 그냥 끝이고 그런 거를 버리는 거거든요. 생각을 치우는 거예요. 이미 끝났어. 왜냐면 머릿속에 생각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대신대로 양식도 의문, 답, 질문이잖아요. 거기서 끝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뭔가 불편하고 그 불편한 게 머릿속에 무의식적으로 남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대로 끝날 때 의문 쓰고 그걸 답으로 매듭지 말고 답 안 써도 돼 이래가면서 냅두면 애들이 일단은 좋지만 그렇지 않으니까 좋지만 무의식적으로 그게 좀 남는다. 약간 불편한 거다. 불편한 거. 그리고 그것이 생각하는 쪽으로 갈 것 같으니까 독서 전활동이나 후활동이 우리 양식의 상당수는 다 질문 만들기로 끝이 나. 뭐 이어서 쓸 수 있지만 이어 쓰더라도 웬만하면 답으로 끝내지 말고 의문으로 끝낸다. 이런 거야. 그래서 논의 전개가 계속 쭉 이어지는 것이 어디 마무리되는 건 없다. 언제 마무리되냐? 그거는 객관적인 상황에서 시간이 없다거나 뭔가 학교 숙제를 낸다거나 그럼 마무리를 줘야지. 그건 마무리를 줘야 되거든. 그렇죠? 마무리를 줘야 되는 건데 보통 내가 연습하는 단계에서는 마무리가 없다. 계속 생각을 쭉 끝없이 이어가는 것이 좋은 거다. 이런 얘기죠. 다 했는데 벌써?
다행이다 재밌었는데요. 그 마지막에 의문을 던지고 답을 찾지 않는 것이 우수하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그게 좀 잘 이해가 안 가서 왜 우수한지에 대한 게 궁금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제 연달아서 무의식적으로 이제 불편함을 남기는 것이 그 불편함이 자꾸 생각하게 할 수 있는 꺼리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건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의문을 남기는 것이 그래서 우수하다라고 하시는 건지 어떤 면에서 그걸 우수하다라고 보시는 건지 좀 알고 싶어요. 사고력이 보통 정도인 낮은 애들은 말고 보통 정도인 애들은 의문으로 남는 걸 못 견뎌해요. 사고력이 높은 애들은 의문으로 남아도 가능하다고 생각해. 그래서 그래요. 의문 자체로 해결하지 않고 해결하지 못하고 의문 자체로 매듭을 짓는 거를 내가 버틸려면 상당히 사고력이 높아야 돼. 그러면 그게 아이들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아니고 보편적으로 그렇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예. 일반적으로 아니, 높은 그렇다. 단계에서 높은 단계의 나이 중간과 높은 단계로 얘기해요. 사고력이 낮은 애들은 안 그렇고 중간 애들은 대체로 의문 쓰고 답을 써야지만 매듭 짓는 걸로 생각하고 답을 안 쓰면 뭔가 불편하고 그래. 높은 애들 중에 아주 소수만이 답을 안 써도 버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거는 왜 버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고력 자체가 의문이거든요. 아까 말한 노인 전개자 의문이잖아요. 매듭이 짓지 않고 의문 상태에서도 버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고력이 높아야지만 그게 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버티는 것이고 사고력이 낮은 애는 그 의문 형태로 이쪽부터 어떤 형태로 단순하게라도 매듭을 져버려야 돼. 매듭을 져서 뭔가 결론을 내려야지만 그게 이제 뭐 편안하가 느낌이 좀 다 했다거나 이런 느낌을 받는 거예요. 어른들도는 그럴 것 같은데 어른들도 그러니까 가장 낮은 단계 같으면 아주 단정적으로 얘기를 해요. 결론을 확 내려버려. 아주 빠른 애들은. 그래 중간 애들이 이제 사고 전개를 해도 마무리를 질라 그러는 것이고 아주 높은 애들의 일부가 그 하나의 문단으로도 의문을 갖지만 글 한편으로도 여전히 뭔가 열린 결말처럼 내는 건 상당히 높은 단계거든요. 그런 형태예요. 그러니까 글 자체로는 열린 결말이거나 앞으로 다음에 뭔가가 얘기를 계속 더 해야 될 거리가 있는 것처럼 하는 게 그거고 중간 단계 낮은 단계일수록 이걸로 끝이야. 난 결론 다 내렸어. 내 생각은 여기서 다 땡. 더 이상 할 말 없어. 이게 나쁜 거지. 왜 웃어요, 서 계세요? 저 같아갖고요. 그렇다면 적어도 자기 질문에 오해가 들어간 자기 질문에 이제 의문 형태를 견디는 힘은 이를테면 자기 생각이 들어간 오해 질문에 어느 정도의 답변을 자기가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답변에 또 다른 꼬리물개 질문이 들어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의문이 들어갈 때 자기 생각을 이렇게 수렴하지 않고 계속 확산 상태로 두어 번 더 가고 난 다음에 그렇다 하더라도 나에게 이런 의문이 남는다라는 형태의 문단을 가늠하는 것이 높은 사고라고 보시는 건지 아니면 질문 자체에 자기 생각이 좀 깊이 들어가서 그냥 어떠한 답이 없이 그 질문 하나만 뚝 떨구는 것도 높은 사고로 보시는 건지 그러니까 두 가지가 좀 있을 것 같아서 질문 그 질문 하나가 깊은 건 있는데 네. 성장 가능성으로 보면 전개가 더 좋아요. 전개를 길게 하는 애들이 성장 가능성이 있어요. 그건 머릿속으로 계속 끌고 간다는 얘기거든요. 처음에 여러 가지 이유로 직관적이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질문이 좋을 수가 있어요. 질문 자체가. 근데 그 질문이 어떻게 나오는지 본인이 자각을 못 하잖아. 그럼 그 아이는 다음 경우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 그럼 그걸 자기도 의식 못하게 기다리는 수밖에 없잖아. 그건 나올 줄 어떻게 알아. 근데 처음 질문이 약해도 전개시킨 애들은 계속 그런 식으로 연습하면 되잖아. 독후감에서
한때 그 한 몇 년 된 애가 갑자기 우리 교재 아니고 학교에서 읽은 교재로 독학을 쓰겠대. 이게 나무 소녀라는 책이었어. 써도 돼요? 그래 괜찮지? 써봐 그래서 썼더니 좀 흥분했어. 감정이 섞여가지고 그럼 독학이 맛있거든요. 자기 감정이 좀 들어간 형태예요. 우린 감정이 잘 안 들어. 그래 멋있었어. 근데 보면 감정이 들어서 걔는 그 책의 어느 한 부분, 심지어는 줄거리 요약을 10줄 정도 한 내용 정도의 정보만으로 하여튼 자기 얘기를 쓴 거야. 글 자체는 멋있어. 근데 분석해보면 그 정도라서 걱정이다 그랬거든. 그 다음에도 그렇게 쓰겠대. 아이 고민하다 그래 한 번 더 써봐 그래. 그 다음엔 글이 없어요. 뭐냐면 글이 재미가 없어. 감독이 안 들어. 감정이 안 들어간 상태에서 줄거리 10줄 정도에 해당되는 내용 갖고서 한 줄지를 썼으니까 재미가 하나도 없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사고를 난 의식적으로 생각하는 거니까 의식적인 거예요. 근데 내가 처음에 질문은 약간 의식보다 막 툭 튀어나오는 거거든. 툭 튀어나오는 건데 그게 처음에 좋을 수 있어. 근데 그것이 뛰어나다고 했을 때 그 다음에 그렇게 툭 튀어나온 걸 어떻게 기다리냐 이거지. 뭔지 모르잖아. 애들한테 그래. 애들도 단어를 모르건 뭘 모르건 이게 뭐예요 그럴 때 이름이 기억 안 나 그럴 때 책 찾아볼 때 찾아보지 말라 그러다 갖고 찾아보지 말라 그러 늘 싸워. 이름이 뭐예요? 책 잠깐 보면 안 돼. 보지 마 그래. 늘 싸워. 내가 기대하는 건 뭐냐면 이름이 기억 안 나는데 줄거리를 쓰거나 줄거리 발표를 하면서 이름이 떠오르길 바라는 거야. 그러면 아이가 그렇게 버릇들이면 뭐가 기억 안 났을 때 뭘 색깔 자꾸 끌고 가다 보니 떠오르는 경험을 가지니까 자기는 그럴 거 아니야. 근데 기억이 안 날 때마다 누가 알려주면 걔는 그럴 거냐. 기억 안 나요. 누가 얘기를 해줘야지. 아니면 책을 봐야지. 그럼 뭐겠어 걔는. 내가 기억 안 나는 걸 아무런 노력을 안 한다는 얘기다. 그래서 그걸 자꾸 말리는 거야. 찾지 말고 친구 보고도 답해주지 말고 네가 계속 해봐. 기억이 안 나도 계속 글을 쓰거나 발표를 해봐. 그러다가 갑자기 떠오를 수가 있죠. 그렇죠? 같은 내용이니까 이름이 같은 게 그런 경험을 자꾸 겪으면 그 아이는 내가 기억 안 날 때 계속 할 거 아니야. 그래서 떠오르게 바랄 거야. 그런 연습이 필요하다는 얘기야. 그래서 안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사고도 마찬가지로 처음 생각은 그 직관적인 생각이라서 그것이 우수할 수도 있지만 연습도 안 되고 그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중요한 건 생각을 끌고 나가는 거지. 끌고 나간 애는 생각이 좀 더 좋아지건 어떠건 그러면 걔는 계속 연습도 하고 내가 하면 되지. 애쓰면 되지. 처음에 첫 질문은 할 수가 없잖아. 나도 스스로 자각하지 못하는 건데. 그래서 는 그것이 높다고 해도 별로 인정을 좀 안 하는 뻔이지. 그건 연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질문이 있는데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러니까 이름 기억 안 날 때 계속 생각하게끔 끌고 나간다고 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이름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이름에 뭔가 포함된 함의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단순한 대명사인 건데 그걸 하나를 책 보고 그냥 바로 다른 생각으로 더 멀리 갈 수 있는데 그 이름 때문에 계속 이름이 뭐였지? 라고 생각하는 게 오히려 그 멀리 갈 수 있는 사고를 방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단순한 걸 대명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주어주고 더 확장할 수 있게 더 하는 게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이 지금 들었거든요. 이름이 상징적이에요. 가장 구체적인 거에 분명해. 이름을 기억하고 못하고는 그것이 그대로 대체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름 기억할 때 A라고 쓰면 돼요. 그 아이는 A로 기억하면 돼요. 근데 상당수 그 이름을 구체적으로 생각하면서 거기 딸린 것들이 같이 따라올 가능성이 사실 많아요. 이름을 기억 못하는 애들은 그 주변이 다 기억이 좀 엉성해요. 그래서 평소에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평소에는 이름을 기억하라고 그러고 글을 발표할 때는 A라고 해도 상관은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건 상관없어요. 그걸 대신하는 거니까. 근데 평소에도 이름을 중요하지 않게 기억하는 애들은 모든 걸 다 그렇게 딱 안 잡아요. 이름이건 공간이. 그래서 평소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상황만 그렇죠. 그 상황만 되게 독학하면서는 그냥 A라고 쓰라 그래요. 그럼 애는 알지. 내가 그리고 맨 마지막에 책을 보고서 찾으면 돼요. 그건 맞아요. 근데 그 글 쓸 때, 나 발표할 때 그 상황이랑 그렇게 벌어뜨리는 건 다른 거죠. 근데 아이한테 그렇게 하면 아이는 늘 그러지. 이름 기억할 생각 안 하죠. 이름이 구체적인 기억 중에 가장 처음에 자세히 기억하라 그럴 때 자세히가 어떻게 하는데요? 그러면 이름부터 기억해 그래. 그러면 되죠. 주인공 이름 기억 못한 애가 꽤나 많으니까. 그럼 러시아
러시아 이름 어떻게 하나요? 저는 애들은 근데 기억하려고 노력해요. 근데 지금 스키마 수업을 꼭안 해도 돼. 아니, 그래요? 전 지금 이제 스키마 이 교육 내용을 쭉 들으면서 기억이든 여기 사고력이든 뭔가 하려는 힘을, 그러니까 기억으로 안 두고 기억력으로 역량을 기르는 것이라고 자꾸 생각이 들고, 지금 사고력 자체도 맥락을 쭉 훑어보면 계속 그 의문으로 남든 답으로 남든 간에 계속해서 생각하려고 애쓰라, 기억하려고 애쓰라, 이 역량을 기르는 느낌을 받는데 맞나요? 제가 맞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궁금했어요. 자기 확신이 필요해서 내가 하는 거 하고 있는지 돌로 가고 있는지 응아리의 답은 좋은 질문인가요? 이들은 아니고 정말 정리가 안 돼가지고 일단 이렇게 맞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지 능력 얘기할 때 그걸 참 받아들이기 힘들어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운동으로 얘기를 하죠. 운동은 명백하게 체력이 있죠. 체력이 있고 기본기가 있고 그다음에 실전 연습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공부에는 그게 없어요. 문제풀이는 실전 연습이고, 그러면 문제풀이 이전에 체력에 해당되는 학습 능력은 뭐야? 그게 없어요. 우리나라도 정의된 건 없어요. 수학 능력 시험이 수능이거든요. 그거는 대학교 와서 공부를 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건데 지금 수능이 거의 배경식 하는 걸로 바뀌었잖아요. 없어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 능력으로 잡았을 때 뭔가를 학부모 애들한테 방향을 잡아줘요. 그래서 제가 정한 게 기억력, 사고력, 독해력으로 잡은 거예요. 그냥 이건 제가 잡은 거고 학습 능력이 뭐다라는 건 없어요. 좀 더 구체화시켜서 그럼 이제 기억력, 사고력, 독해력은 감이 잡히잖아요. 거기 기초로 이제 집중력 이렇게 있어요. 집중력 기초고 기억, 사고, 독해가 하나의 학습 능력이다 또는 독서 능력이다 이렇게 똑같이 봐요. 독서 능력, 학습 능력 비슷하다 보니까 그럼 그 다음에 그건 알겠는데 정말 기억과 기억력이 어떻게 다르고 사고와 사고력이 어떻게 다르냐의 부분이 그거예요. 그렇죠? 사고는 지금 현재 사고죠. 사고, 독해를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독해했다 안 했다가 가능해요. 근데 독해력이 성장했다 아니면 멈췄다 하강했다는 사고는 똑같아. 사고력이 성장했다, 사고력이 좋아지고 있다, 사고력이 떨어지고 있다 가능한 거거든. 기억력 그 능력은 그래. 지금 사고가 높다 안 높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보는 거죠. 사고력이 좀 좋아지는 거. 그래서 선생님이 힘든 게 걔가 사고력이 지금 높은지 낮은지는 약간 판단할 수 있어요. 근데 사고력이 장기적으로 좋아질까? 이건 정말 골치 아픈 일이지. 얘가 이런 상태라면 3년 후에 사고력이 좋아질까? 교사는 머리가 좀 아픈 거지 그거. 이게 뚜렷이 보이는 애들이 만만치 않거든요. 왜냐면 그 벡터 같은 식으로 보는 거든. 나중에 독해에 나오는데 어느 측면은 좋아지는 것 같은데 어느 측면은 안 좋아지는 것 같은 측면이 있을 때 어느 get이 더 크냐? 벡터라면 이런 거죠. 여기서 어떤 건 이런데 단순화시키면 어떤 건 이런 쪽으로 가고 있어. 그러면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조금 좋아지는 것 같아. 그치? 반대로는 요거는 이렇게 되는데 이건 이렇게 돼 있어. 좋아지긴 해. 근데 안 좋아진 것도 있어. 그럼 이렇게 돼가지고 얘는 이렇게 보일 거예요. 그렇죠? 이걸 어떻게 볼 거냐? 어느 쪽이 뭔 좋아진데 뭔 안 좋아진다. 어느 쪽이 더 강하냐? 거기서 가장 일반적으로 얘기할 땐 태도가 제일 그렇다. 처음에 사고건 기억도 처음에 자세한 거, 지금 준비해서 잘하는 거, 앞부분을 잘하는 거 이런 것들은 처음이고 발표 15분이면 뒷부분, 아니 책에도 중간 부분 뭐 이런 것들 잘하는 게 뒤로 갈 거다. 이런 거. 그 전에는 기억하려고 애쓰는 거 이런 거지. 사고도 똑같아요. 힘들어도 뭔가 가지려고 애쓰는 애하고 아니면 사고는 괜찮아. 근데 애쓰지 않는 거. 약간 천정도 있어요. 애쓰는 게 모험생이 애쓰는 거는 우리 식으로는 집중은 안 주는. 그건 좀 헷갈리긴 해요. 많은 경우가 모험생이 취하는 태도는 저는 애쓴다고 잘 안 봐요. 몸에 받은 습관이에요. 습관. 모험생 말고 좀 힘들게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가 장기적으로 성장한다고 보는 거니까 그러니까 능력은 지금 현재 잘하고 못하고 아니라 얘가 이런 상태로 가면 좋아질 거야? 안 좋아질 거야? 그것 때문에 이 수업이 제일 힘든 건 그거예요. 교사 그거를
지금 현재는 뭐 여러 가지 기준 내거나 뭘 해서 할 수 있지 뭐. 얘가 높고 낮고 사고가 높아 낮아. 그다음에 기억이 높아 낮아. 독해를 했어 안 했어. 독해가 좀 높아 낮아는 할 수 있는데 능력이 좋아지는가 멈췄는가 하강하는가. 사고력은 많이 내려가요. 사고력은 내려가. 그 논문처럼 대표적인 게 요즘은 안 그런데 옛날에 보면 외자를 강제하지 않을 때 시험 끝나면 외자가 줄어들어. 어떻게가 많이 늘어 비율이. 그리고 학력이 높아질수록 외자 비율이 줄어요. 실제로 강제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그건 떨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학력이 높아질수록 떨어지고 시험 끝나면 바로 떨어지고 이래. 그런 게 드러날 정도야. 지금 외자를 강제하니까 이제 모양상 다 쓰지. 외자를 강제 안 하면 어떻게가 수술이 튀어나오거든요. 그런 것처럼 떨어지고 내려가 그러거든요. 기억력은 겉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것 같아 멈추긴 하는데 세부 내용으로 점점 자세해지는 거는 무조건 가요. 가는데 문제는 거기에 느낌이 들어가는 거. 듣는 사람이 재밌어 하는 거. 이거는 또 달라. 이게 그 다 어느 정도 기억한 상태에서 그 다음 단계가 이제 느낌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안 들어간 애도 있고요. 그래서 독해 같은 거는 조금 방향도 잡아주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독해력이 좋아지냐 안 좋아지냐 대표적으로 주인공 중심으로 글을 쓴 애들은 독해력이 좋아질 가능성이 많고요. 독해가 떨어진 애들일수록 주인공 말고 주변 인물로 써요. 그런 거 보고서 아 얘는 자꾸 피하고 있구나 떨어지고 있구나 하는 거야. 주변에 관심 갖는 거 이런 거거든요. 왜냐면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 주인공은 성격이 복합적이잖아요. 주변 인물의 성격이 단순해요. 그래서 그거는 성격 구성이 좋고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기도 좋아. 그리고 대체로 분명해. 선하게 분명하든가 좀 분명해서 비판 막 할 수 있어요. 근데 주인공은 되게 짬뽕이지 섞여 있지. 좋은 점도 있고 안 좋은 점도 접근하기 힘든 거거든. 그러니까 생각이 떨어지거나 귀찮을수록 자꾸 주변 인물로 가지. 주변 인물에 대해 줄줄이 쓰고 있지. 그런 거 보고서 우리는 그렇게까지 하지. 독학하면서 문단이 10개인데 주인공이 한 7개고 주변 인물이 한 3개다. 그럼 좋아지고 있네. 근데 주인공이 하려는 게 3개고 나머지 주변 인물이다. 그러면 이거 걱정되네. 이러는 그건 다 이렇게 상승 하강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질문 잘하세요. 예. 네, 질문. 좀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 독후 활동에서 마지막에 이제 왜라고 의문을 갖는 게 이제 아까 우수하다고 하셨고, 근데 이제 그 독후 활동하는 거 말고, 그러니까 책을 읽었을 때 그 책마다 그 마지막에 의문을 남기고 끝내는 책들이 있잖아요. 좀 어느 정도 이야기가 정리가 돼서 이렇게 마무리되는 책이 있는가 하면 의문을 남기고 이제 끝나는 책이 있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아이들이 봤을 때 이 먼저 말씀하셨던 의문을 갖고 이제 끝나는 독후 활동 그거와 좀 일맥상통하는지 아이들이 이제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저 이제 그게 갑자기 좀 궁금한 생각이 들어가지고 전혀 상관없어요. 아니 안 좋아요. 안 좋아. 그러니까 결론이 열린 거는 어른들이 좋아하는 거고 수일이 같은 거 되게 열받아요. 결론이 열려 있다고 해서. 매듭이 안 졌다고 그래. 그러니까 하나의 글은 완성된 대로 매듭이 져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의문을 갖는 거지. 그 책 자체가 의문을 가져버리면 결론은 요즘 애들의 경우는 되게 황당한 그러니까 높은 단계라 모르겠어. 높은 단계라 받을지 모르겠지만 낮은 단계라면 그건 아니에요. 글은 나름대로 하나의 완성된 시스템, 책이기 때문에 그건 정리를 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정리를 일단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생각할 거리를 따라주는 건 좋은데 그것도 별로 교과서 같은 게 많이 그러죠. 생각할 거리 주는데 그거 꼼꼼히 보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하는 거 되게 안 좋다고 봐. 그런 거는 별로 안 그리고 그 생각을 이렇게 몰아가는 거냐 어느 쪽으로 생각보다 어른도 그렇지만 아이도 그 책을 저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보지도 않아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완전히 다르게 봐요. 자기 입장에서 봐요. 오늘도 하나 보는데 그 뭐지? 예전부터 보려고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도스토옙스키의 지하로부터의 수기, 지하 생활자의 수기거든요. 이거를 아주 불편해. 근데 이게 그 무슨 아마추어와 전문가 얘기를 하는 게 있는데 아마추어 전문가를 비판하는 아마추어 얘기인데
여기 나온 주인공하고 자기하고 비슷하다고 이게 그런 책이라 그러더라고. 좀 말도 안 돼. 이거 해설 아무리 봐도 여기에 전문가랑 아마추어 얘기랑 연결될 거는 전혀 나오지 않아요. 네. 근데 이 사람 완전히 그렇게 해석을 한 거야. 그래서 진짜 저마다 자기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 그게 고민이니까. 그러니까 책은 저마다 다른 식으로 본다. 정말 자기 입장에서 봐요. 그리고 그게 소설의 장점이기도 하고 명작이나 잘 쓴 게 장점이지. 정말 다양하게 볼 수 있는 형태가 장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고도를 기다리며 그걸 자꾸 말을 봤는데 그거를 왜 그렇게 해석을 안 할지 모르겠어. 거기는 왜 그 뭐가 막연한 거를 그 힘들고 지루하고 참고 기다려. 내가 보기엔 친구 있으니까 그렇지 뭐. 그 간단히 친구 있으니까 한 거야. 그 대등한 친구야. 대등한 친구 약간. 근데 그거 말고 다른 두 사람도 나오는데 그건 종속적인 거구나. 그건 포기하고 뭐 이상하게 됐지. 근데 해설에서 그거를 우정이나 이렇게는 비슷한 것도 해설이 없더라고. 내가 본 거. 다르지. 나는 내가 거기에 이제 꽂혀 있으니까 우정이라든가 가까운 사람과의 연대, 우정 이런 것들이 가장 의미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고도를 기다리면 또 그런 식으로 볼 수가 있다고. 근데 많은 애들이나 보통 사람들은 고생이 약한 상태에서 그 작품 끝날 때나 별개로 뭔가 의문이나 생각을 주면은 자기가 조금 갖고 있는 생각마저 없어져 버리고 글로 끌려 들어가지. 대단히 이건 안 좋다. 작품은 작품으로만 얘기를 해야 돼. 또 작가가 해설하는 건 대단히 안 좋아요. 저는. 그래서 실제로 안 하지. 내가 어디 쓴 것 중에 대표적인 게 그거야. 요즘 사람들은 작가들도 막 요약본 내고 그러는데 되게 안 좋아. 공지영도 요약본 낸 거 같아. 되게 안 좋은데 마크 트웨인이 허클베리 핀의 모험 거기 서문에 이렇게 썼어. 내 책을 읽고 줄거리를 찾는 자는 총살할 것이고 교훈을 찾는 자는 교수에 대할 것이고 전혀 건드리지 말라. 요약하는 자는 어떨 것이고 건드리지 말라 그지. 작품 작품대로야. 거기에 요약하고 줄거리 적고 뭔가 교훈 이거 하지 말라 그래. 난 작가랑 그 정도 자부심은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 요즘은 그것도 없어. 그냥 자기가 해설도 하고 뭐 전혀 그러면 안 되지. 자기가 해설하고 자기가 요약하고 이런 교사들이 그래. 교사들이 해설하잖아. 옛날 딴 얘기인데 중학교 독서 토론에서 그거 한번 해본 적 있어. 잘 안 됐는데 어떻게 하냐면 책을 통해서 세 그룹이 있어. 교사, 독자, 저자가 있어. 아이들한테 어떤 동화책 하나를 주고 너는 저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 너는 교사 입장에서 생각하고 너는 학생 입장에서 독자 입장에서 생각해. 네. 그래서 의문도 갖고 서로 상대방 비판을 해. 그랬더니 이걸 어떻게 했던데요? 그러니까 그렇잖아. 작가는 교사가 막 설명하고 뭐 교훈 찾고 그러면 기분 나쁘잖아. 그럴 것 같아. 그치? 그러면 교사는 작가들이 그냥 벌려만 놨잖아. 이거 어째 정리가 안 되잖아. 어쩌라고 애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치? 뭐 그래서 서로 해봐. 그 중학교 2학년인가에서 잘 안 되긴 했는데 하여튼 다르게 되게 등장인물로 접근하는데 그렇게 접근을 해봤어. 그랬더니 그 작가를 비판하는 애들이 잘하잖아. 그치? 작가 비판 되게 쉽게 생각해. 작가 비판도 하는데 교사까지 못하지. 근데 교사도 비판할 수 있고 양쪽에서 둘을 비판하는 거잖아. 학생은 교사도 비판하고 작가도 비판하고 작가는 교사 비판하고 학생 비판하고 학생 비판 뭐야? 이게 이렇게 뻔한 얘기를 이해도 못하고 뭐야? 이럴 수 있고. 그래서 한 번 해본 적 있어. 저보다 달라요. 교사가 다르고 작가는 다르다고 봐요. 실제로 그 수업 시간에 애들이 이제 의문각기를 이제 칠판에서 이제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제 할 때가 가끔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문 갖고 대답 쓰고 하는 것, 이 의문이 좋은지 안 좋은지 아니면 이게 좀 생각이 들어간 건지 아닌지 아니면 또 보충해봐라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의문을 갖는데 이제 초대받은 아이들로 되게 항선미 책인데 한 150쪽 정도 되는 얇은 책이에요. 근데 애들이 거기서 의문을 제일 많이 갖는 건 그거예요. 왜 엄마는 자기 생일에 동그랗게 빨갛게 생일을 이렇게 칠해놨어. 근데 아빠도 모르고 아들도 몰라. 그랬더니 그것 때문에 엄마는 실망했고, 근데 아들은 친구 생일에 초대장을 받고 싶은데 초대장을 못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것 때문에 실망을 하는데 결론은 엄마가 그 아들 초대받지 못한 그 생일 장소에 엄마가 자기 아들을 이제 초대를 한 거야, 편지를. 근데 아들은 그 친구가 자기한테 초대장을 준 건 줄 알고 오해를 해서 이제 그 분식집에 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하는데,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런 어떤 상황에서 이제 아이들이 제일 가지고 왜 엄마는 민서한테 안 그래도 초대장 못 받아서 속상한데 왜 그 초대장을 줘서 이렇게 힘들게 할까? 그게 애들이 대부분 갖는 의문이에요. 갖는 의문이고 그냥 그렇게 엄마에 대해서 그렇게 좀 약간 비난하죠. 한 친구는 이제 그래 선생님이 엄마한테 가지라 어른들한테 의문 갖지 말라 그랬어. 그래서 아이들한테 가져요. 근데 주인공한테 못 갖는 거야. 주인공한테 못 갖고 왜? 아이들이 민서가 애쓰게 그림을 막 그리거든요. 그래서 그 생일 초대장을 받고 싶은 그 대상한테 이제 그림을 열심히 그린 거를 이제 주려고 했는데 애들이 그 선물을 보자마자 막 웃어요. 막 뭐 이런 이따위 선물을 준다는 식으로 막 웃고 막 장난치고 하는데 그 아이들을 비난하는 거야. 아이들이 그 선물은 되게 소중한 선물인데 응? 왜 그걸 갖고 그렇게 장난치냐라고 이제 비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의문 좀 생각이 좀 깊거나 좀 이제 하는 아이 같으면 주인공이나 뭐 성모니 민선이 뭐 이런 애들한테 조금 더 갖기로 오는데 아이들을 주변 인물을 뭉뚱그려서 그 아이들이 나쁘다. 그렇게 선물을 막대하는 거는 굉장히 나쁜 행동이다. 나였어도 굉장히 기분 나쁘겠다. 그러면서 이제 보편적으로 그냥 생각으로 쭉 흘러나가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봤을 때 얘가 지금 성장이 좀 멈췄구나. 좀 이게 가늠을 하는 거죠, 그냥. 좀 멈추고 있고, 독후감을 쓸 때도, 이런 식으로 계속 쓰겠구나. 그러면 독후감 쓸 때 좀 책을 좀 더 낮춰서 쓰라고 해야 되나? 막 이런 식의 막 생각들을 이제 막 갖게 되는 거죠. 그런 어떤 성장 가능성이나 이런 것들을 이런 의문 갖기를 전개하고 하는 상황에서 좀 이제 이렇게 추론해 볼 수 있다는 거, 교사가 어떻게 지도할 거에 대한 생각들을 좀 갖게 되는 어떤 형태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잠깐만 하나 더 얘기했는데 사고 전개하면서 어느 쪽으로 가는 걸 봤냐면 답이 두 개로 갈라지는 거를 높은 방향으로 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의문을 가졌는데 친구에 따라 답이 다른 거 그런 걸 잡으면 이제 토론할 수 있다고 해서 이제 그 다음부터 그 팀은 토론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의문답 질문이건 아니면 한 번 더 하건 그거에서 답이 독특하게 나왔으면 이제 본인이나 딴 사람 보고 답을 써봐라 그래서 답이 명백히 다르면 이제 거기 미묘한 부분을 짚은 거잖아요. 실제로 근데 그게 높은 것만 가능하고 독서 캠프 같은 데서 한 50명 이렇게 불러가지고 이제 그룹별로 의문 갖게 시켜서 아까 말한 대로 7, 8가 딱 적어가지고 손들라 그러지 이거에 대해 약간 이제 의문을 조금 변형시켜서 이제 찬성반대 쪽으로 이제 변형시켜서 이제 손들라 그러면 생각보다 그 40명 대 10명도 잘 안 나와요. 되게 40명이 넘고 되게 한쪽으로 쏠려. 그래서 생각보다 그거를 이렇게 친구들 사이에서 갈라진 걸 찾긴 참 어렵다. 우린 토론을 그게 학교에서 그게 문제인데 여기 내에서 의견이 갈라지는 게 아니라 마치 다른 입장이 있는 것처럼 그러고서 너 찬성이지만 반대 역할을 맡아 이렇게 시키거든요. 근데 그러면 그 토론 안 돼요. 자기 입장으로 들어가야지 여전히. 그러니까 요 내부에서 4명이면 4명에서 갈라진 형태의 의문을 가져야지. 마치 다른 걸 염두에 두고 우리랑 입장이 다른 사람 전제하고서 요 내부에서 너 반대로 가, 너 찬성으로 가 이렇게 하는 식으로 하는 게 이제 디베이트 이렇게 하는데 그건 정말 난 잘못된 것 같다. 자기 생각이 들어가야 돼요. 우리 토론은 디베이트 이쪽은 논리적인 훈련 정도 시키는 형태고 그것도 말싸움이지 뭐. 그것보다는 자기 가치나 자기 생각이 들어가는 건데 높아야지만 정말 가능해. 그건 대학생도 쉽지 않거든요. 대학생이 뚜렷하게 기억이 나는데 상지대에서 그 얘기했나? 친일파 후손이 공직자가 되면 안 된다. 그랬어. 그랬더니 뭐 그렇지 한 2시간 하고서 그래 그러네. 우리 다 끝났어요. 그래서 뭐라 끝났는데 우리 친일파 후손이 공직자 되면 안 된다고 결론 났어요. 그래서 그래. 그런데 이제 그 토론을 계속 이어가야 되는데 한 8회 10회 정도 가야 되는데 그래서 야 공직자가 뭐뭐 있는데 그래서 뭐 5급, 7급, 9급 있잖아. 그럼 어디까지? 9급도 안 돼? 좀 9급은 좀 5급은 좀 안 될 것 같아. 그럼 7급은 돼? 글쎄요. 해봐. 그렇게 전선을 이동시켜줘야 되고 할 수 없어 선생이 해야 돼. 그런 상황에서 그래서 이제 7급과 논란이 벌어지니까 절반쯤 나눠지는 거예요. 근데 그 정도로 섬세하게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외국인 노동자가 임금을 적게 받는다. 그렇잖아.
그래서 산업연생 등등으로 그 당시에는 30%였어. 지금은 높지 않을 거야. 교육이란 핑계로 이제 싸게 들어오는 거니까 애들 흥분해요 대학생들. 그러면 여러분 똑같이 줘? 언어 능력이 똑같다고 치고 똑같이 줘? 그건 또 아니래. 그건 또 똑같이 주면 안 되겠고 너무 적게 줘 문제. 그럼 몇 프로? 예를 들어 봐 80%? 그래 논의해봐 중간에 어디서. 그렇게 해서 조금 전선을 이동해가지고 요 내부에서 의견이 갈라지게 해야지만 치열하기도 하고 뭔가 근거도 막 나오거든요. 그런 형태를 그건 토론을 해야 되거나 급박하니까 이제 내가 개입을 하는 것이고 보통 때 수업에는 애들끼리 이 내에서 의견이 갈라지는 것 쪽으로 계속 가는 거야. 그리고 그게 의문이 깊어지는 거다. 높은 반 애들은 갈라져요. 갈라지는데 근데 토론을 해겠고 안 되면 어떤 식으로 하냐면 가장 간단한 게 이런 게예요. 등장인물의 찬반 중간을 얘기를 해요. 얘 괜찮아. 얘 나쁜 놈이야. 중간 이렇게 해주잖아. 그 등장인물 5명이면 거기서 한두 명쯤은 갈라져. 넌 찬성이 좀 한 2명 있는데 중간이 좀 있다거나 이렇게 갈라져. 그럼 등장인물 갖고서 이쪽은 찬성, 이쪽은 중간 또는 반대 그렇게 갈라가지고 책에서 근거 대봐. 그러면 바로 돼. 그 정도 가장 낫고 이게 의문 갖고서 의견 갈라지는 거 찾는 건 상당히 높은 반이 힘들어. 그런데 할 수 없이 이제 토론하거나 뭔가 할 때는 그렇게 그 주인공 갖고서 하죠. 하여튼 난 내부에서 이게 갈라지는 게 중요하다. 자기 가치가 들어가는, 자기 생각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근거를 책에서 들어야지. 책에서. 우리는 자꾸 디베이트 이런 거 토론할 때 밖에서 듣는데 밖에 들으면 토론 잘하는 애들 되게 그래. 밖에 들으면 그 밖에 근거를 비판할 수가 없어요. 뭔지 모르잖아. 다른 자료잖아. 저마다 신문 갖고 뭐 방송에서 들었다 그러면 뭐 할 말이 없잖아. 그러면 안 되고 책에서 근거를 들어라. 심지어는 몇 쪽인지 얘기해. 몇 쪽에서 나온지. 그러면 이제 기억자라들이 유리하기도 하고 그러죠. 몇 쪽 얘기하고 그러면 얘는 다른 쪽 갖고서 또 반대하고 이렇게 해서 이런 깊이 들어가는 형태. 우리는 토론을 잘 못해. 요즘은 잘 못하네. 들으시면서 또 생각드는 의문이나 질문 있으신가요? 이쪽에서 해보세요. 이쪽에 안 했는데 방송 영상에서. 유진 쌤 지금 좀 질문 준비 중이시고요. 정전 쌤이랑 이은정 쌤은 지금 자리를 약간 나가신 것 같고. 야, 윤주 쌤. 생각 없으세요? 그 질문해야지. 왜 나는 이런 강연 들으면 아무 생각이 없을까? 왜 없을까? 본인 생각이 뭔데요? 왜 저를 썼으니까 의문을 자기 생각을 집어넣어야지. 아니 저는 책을 읽으면 저는 제가 책 읽기를 하면 의문 형태로 남고 정리가 안 돼서 굉장히 머리가 산만한 상태에서 끝나거든요. 이게 아까 뭐 사고력이 높은 상태라고 하신다고 했는데 정리가 잘 안 된다는 느낌이에요. 아이도 보면 그렇게 느낄 것이라고 보는데 그게 아까 습관에 의해서 이렇게 자꾸 정리를 하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우리는 의문 갖는데 자기 생각이 들어가는 거니까 자기 생각으로 정리하는 거예요. 근데 어른들은 그걸 안 하지. 그러니까 의문만 있지. 의문시가 벌어지는 것이고 네. 의문을 통해서 자기 생각을 정리하는 거. 의문은 그냥 내 주변 대상의 책에 대해서 외자로 물어본 것뿐이잖아요. 그걸 계기로 해서 내 생각을 정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정리가 돼요. 자기 생각이 들어가야지만 정리가 돼요. 외자로 물어보는 건 예.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제 문제였네. 윤희수 얘기하세요. 왜 나는 아무 생각이 없을까? 그 사이에 만드셨어요? 그림이 그냥 그게 진짠데 왜 나는 아무 생각이 없을까? 아무 생각이 없네요. 일단 제가 궁금한 거는요. 아까 연계된 건지 모르겠는데 사고력이 높은 아이들은 의문이 남는 형태로 가져간다는 얘기는 그 의문 형태로 이 아이들은 그 의문 찾고자 계속 머릿속에 두고 계속 연계해서 그걸 자기 생각을 끌어내게끔 어떤 머릿속에 계속 생각을 가지고 언제든 간에 그 사고 전개를 하기 위한 그 힘이 있기 때문에 이게 사고에 높다고 보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잠시 했어요. 왜냐하면 저도 어떤 의문이 갖게 되면 어떤 책을 보던 간에
뇌부석증 머리에서 예전에 글에 썼지라는 게 떠오르는 게 간혹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고력이 높은 애들 그런 의미에서 높은 의문을 갖고 이렇게 결론을 짓지 않는 걸 높은 것으로 보나라는 생각이 조금 더 들어서. 구체적으로 얘기해 볼게요. 네. 그 아까 그 사고력 기준에서 맥락 나오죠. 맥락이 좀 쉬운 건데 논의가 전개되고 있는 맥락이나 배경 상황에 대한 적절한 고려. 요번에 독학 잘하는 애를 쓴 거, 의문 쓰지 말라 그랬더니 쓴 게 이제 자기를 줄줄 풀었었어. 하나가 마션 화성에서 혼자 사는 얘기고, 한 명은 아프간에 대한 소설, 쉬운 소설, 아프간에 대한 소설이고, 한 명은 호주의 좀 낯선 소설이에요. 그걸 썼는데 의문 안 쓰니까 애들이 다 거기에 대해서 비판 내지는 이상하다고 썼거든. 이상하다. 아프간에서 아버지가 끌려나가고 엄마가 방에 누워 있어. 그리고 딸내미가 남장을 해서 먹을 걸 챙겨오거든요. 이상하지. 왜 그랬을까? 그리고 이제 화성에서도 마찬가지고 뭐 그런 건데 맥락을 고려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건 이상한 게 아니라 왜 그랬을까로 들어가야지. 그 정도로. 그러니까 아프간이 어떤 상황인지 우리가 모르잖아. 모르는 상황에서 내전이란 말이야. 내전 어때도 모르지. 근데 아무리 애들은 그런 상황에서도 굶어 죽는데 엄마가 일을 안 하고 왜 애를 보내? 초등생이나 요 정도 되는 애를. 근데 그렇게 해서 자기가 정리하거나 이상하다가 아니라 이 맥락이 어쩌길래 정말 엄마는 어디 자빠졌을까라고 거꾸로 들어가야 된다고. 맥락을 고려한다면. 그래서 내가 이상하긴 해도 뭔가 내가 모르는 뭔가 있는가? 왜 저럴 수밖에 없지? 라고 들어가야 돼. 그게 그 개인의 특성보다는 그 맥락이. 왜냐면 내가 아프간도 모르고 내전도 모르고 모르는 상황이란 말이지. 모르는 상황인데 거기에 대해서 그 엄마가 무지익사로 접근하는 거는 결론을 내린 거잖아. 결론 내리지 않는다면 그 상황이 정말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저기 내전이 뭐길래 아프가니스탄이 어느 정도길래 저럴 수가 있지라고 들어가야 된다고. 그게 맥락을 고려하는 거라고. 그래서 그게 뭐 결론 정리가 안 되지. 결론이 안 되죠. 아까 일본도 맞아. 일본은 어떠길래 일본은 부모 자녀 관계가 어떠길래 내가 엄마한테 발길질 하는데도 그걸 울고만 있고 혼내지도 않아. 일본은 정말 다른가 보네? 라고 들어가면 의문으로 남는 거지. 그런 맥락을 고려하는 게 된다고. 근데 그러지 않고 대개는 엄마 잘못됐어 라고 하고 정리를 해버리는 거야. 그건 어떻게 맥락을 우리랑 같다고 보는 거지. 뭐 같겠지 뭐 사람 사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뻔한 건데 그게 아니라 정말 다른 사회야 다른 가치를 갖고 있는 거로 들어가야 된다고. 화성도 거기가 혼자거든. 혼자 남아서 버티는 거거든. 혼자 남아서 생존을 위한 거라는 건 정말 다른 얘기인데 거기서 뭐 시트콤도 있고 뭐 등등 얘기하지. 그러더라도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지. 혼자라는 건. 혼자가 어떻게 살아남았고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는데 마치 혼자 살아남은 걸 먹어서 그 사람 뭐 대단하고 용감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만 볼 수 있는 게 아니지. 여전히 의문이지. 혼자 산다는 거가 정말 어떤지는 상상하기도 사실 어려운 거란 말이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으니까. 그럴 때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야 된다고 보는 거지. 그 맥락을 고려한다면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예요. 전제도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인데 그런 걸 안 하면 자기가 정리해버리는 거지. 정리해버리고 이상해. 아니면 이거 잘못됐어. 뭐 용감해. 훌륭해. 이렇게 끝나는 것이고 맥락을 고려하면 그 대단하고 뭐 하여튼 문제가 있고 그러긴 해도 여전히 이상하네 라고 들어가야지. 맥락이나 배경에 대해서 이상하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 그런 거야. 그래서 의문이 남아야 되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나도 아프가니스탄 그 책이 참 정리가 안 돼. 아주 얇은 책인데 시리즈 4권인데 상도 많이 받고 그랬는데 정말 정리가 안 돼. 어떻게 정말 저럴 수 있을까? 그러다가 엄마가 그 무기력하다가 4권쯤에 가서 뭐 대단하게 학교 세우고 뭐 해.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뭐 또 이렇게 중간 설명이 좀 없고 좀 근데 우리를 보면 그런데 그렇지 개연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 근데 상도 많이 받고 그랬으면 뭐 그렇지 않은가 보지. 그러면 그 상황이라는 것이 정말 그런 형태인 건가? 그 사람은 거기 아마 그 모델이 있을 것 같아. 난민촌 같은 데 가서 취재하고 하면서 실화를 바탕으로 했으니까 그런 것 같은데 그렇지. 여전히 이상하지. 여전히 나도 엄마 좀 이상한데 라고 해도 여전히 아프가니스탄이 정말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다른 사회인가 보다. 그러겠지. 그 여절 밖에 나가지도 못하게 하는 건 어마어마한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의문을 계속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그렇게 해서 끝나는 거. 자, 예. 이사 마치겠습니다. 점심 먹고 이따가 1시에 뵐게요. 네. 점심 맛있게 드세요.